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길을 건너야 하는데 계단밖에 없다면 난감하겠죠. 최근 양천구 국회대로에 보도 육교가 새로 생겼지만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는 이용하기가 힘들다는 민원입니다. 민원25에서 현장 취재했습니다. 은평구 신사동에 어르신 일자리 센터가 생겼습니다. 일자리 센터는 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 취업 상담과 취업 교육을 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 정책 브리핑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으로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0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27명입니다. 이 중 은평구 확진자는 18명, 양천구의 확진자는 10명입니다. 음식점,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관련 연쇄 감염도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평구 의료기관 관련 확진자는 1명이 추가돼 18명이 됐습니다. 지난 2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관악구 소재 음식점 관련 추가 확진자는 10명으로 지금까지 모두 1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문자들이 함께 음식을 섭취하며 대화 시 발생한 비말로 인해서 종사자 및 다른 방문자들에게 추가 감염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5월 3일부터 3주간 유지하게 되는데요. 서울시는 이번 주 시행 중인 특별 방역관리 주간도 한 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백신 접종에 들어간 은평구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와 종사자들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은평구는 노인복지시설 31곳의 어르신과 종사자 등 모두 901명이 지난 29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백신을 맞은 901명의 구민들이 이상 반응 없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며 방역 완화 지침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인 국회대로에는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양천구 신월동 주민들은 길을 건너기 위해 육교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육교에 계단밖에 없어서 유모차나 휠체어는 오르지 못합니다. 네, 보행 약자 배려가 뒷전이 된 국회대로 보도 육교. 심다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갑니다. 한 손으로 지팡이를, 다른 손으로는 계단 난간을 잡고 힘든 발걸음을 옮깁니다. 2년 전 서울시가 만든 보도육교입니다. 이 자동차 전용 도로인 국회대로에서 보행자들이 쉽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만든 육교인데요. 하지만 이 육교를 오르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파른 계단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심지어 우회 경사로도 없는 보도육교. 유모차나 휠체어가 오르지 못하는 길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좀 힘들어요, 아무래도. 유모차라는 거는 힘들어요. 노인네들. 이 노인네들 저기를 해줘야지. 그것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라도. 이 육교에서 약 300m 떨어진 곳.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으로 생긴 임시 육교가 있습니다. 계단 대신 이용 가능한 우회 경사로가 있지만 이마저도 보행 약자에게는 고행길 같습니다. 몸이 불편하니까 층계를 아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있으니까 한번 걸어봐야겠다 싶어서 이거 걸어봤더니 너무 뱅글뱅글 도는 거야. 그러면은 그것도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 이거 참 불편하구나. 그러니까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일이 있어도. 주민들은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합니다. 서울시는 임시육교가 공사 이후 철거 예정인 만큼 공원화가 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해명을 내놓습니다. 새로 만든 육교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 당초 신월여의 지하도로가 개통되는 이번 달 설치 예정이었지만 2년 이상 미뤄졌습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의 구조물 공사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를 딱 설치해 놓으면 이게 한 차선을 더 확보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튀어나오니까 엘리베이터 때문에.
국회대로 지하차도 그 구조물을 한 다음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당장 설치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역사회는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사실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동 간에 필요한 육교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행 편의를 위해 만든 시설물이지만 보행 약자 배려는 뒷전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은평구 신사동에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센터가 생겼습니다. 일하고 싶은 어르신들에게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조범기 은평 어르신 일자리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르신 일자리 센터가 은평에도 생겼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그 좋은 센터가 은평구 신사동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그 은평구는 서울의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어르신 인구가 많고요. 저소득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은평구는 어르신 복지에 있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슬로건으로 최근 10년 동안 어르신 일자리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으로 공공형을 비롯한 다양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중에는 공공형 일자리가 더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금으로 진행되는 일자리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민간 경제 활동을 통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알선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은평 어르신 일자리 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민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센터의 설립은 저 또한 은평구민으로서 매우 기쁘지만 센터장으로서는 매우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김미경 은평구청장님을 비롯해 어르신 복지과 담당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센터를 방문하는 지역의 어르신들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은평 어르신 일자리 센터의 사업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담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험과 업무 능력을 일일이 확인하고요. 그에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일자리는 공공형이 될 수도 있고요. 민간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 및 선정해서 그에 맞는 취업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이나 민간 단체 등과의 협약을 통해 필요로 하는 직무 교육을 직접 제공하고 어르신 인재를 직접 선발,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우리 은평구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는 무수히 많은 어르신 구직자와 구인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너무 다양하여 정보의 취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은평구 지역사회 안에서 민관을 아우르는 세부 구인 구직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네, 그동안 사실 기존의 어르신 일자리는 단기로 끝나거나 비정규직이거나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예산에 기댄 단순 노동에 그쳐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어르신들의 업무 능력에 대한 민간 기업 또는 업체의 인식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업무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에 비해 40, 50대와 비교해서 업무 능력이 뒤처지지 않는 60, 70대도 계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업종과 업무에 따라 개인별 편차는 있겠지만 적어도 취업에 있어 동일한 기회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구인 담당자 및 대표님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은평 어르신 일자리를 통해서 취업 관련 정보나 또 취업 관련 교육 같은 걸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은평 지역의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지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은평 어르신 일자리 센터는
은평구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은평구민이 우선 서비스 대상자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전화나 이메일, 그리고 직접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은평구가 타 지역보다 어르신 비율이 높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민간 일자리 확대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좀 활력 있게 일도 하시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은평 어르신 일자리 센터 조범기 센터장이었습니다. 양천구 목사동이 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사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목사동, 정목초등학교 인근 등 서울 11개 지역을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인데요. 국토부는 서울 11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모두 20곳의 지역에서 주택 17,0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제도권 밖 미등록 시장으로 정부 지원이 어려웠던 양천구 오목교 중앙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정식 등록됐습니다. 중앙시장은 전통시장 등록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 등록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오목교 중앙시장은 1970년대 개설된 시장으로 63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습니다. 양천구가 다음 달부터 어린이 놀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무지개 어린이공원과 무궁화 어린이공원, 제2도시농업공원 등 놀이터 7곳에서 주 2회 열리게 되는데요. 협동과 질서, 감각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됩니다. 양천구는 계절별 자연을 주제로 한 자연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보다 자세한 놀이활동 프로그램 내용은 양천구 공원녹지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은평구 의회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한 건데요. 특히 폐업 점포가 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덕수 은평구 의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데요. 은평구 내 소상공인들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영세한 소상공인으로, 특히 우리 은평구는 소상공인 생활업종이 집중되어 있고 작년 영업 제한 및 폐업 점포 수는 990여 개소에 이르는 등 지역구 현황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구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75억 규모로 특별신용 보증을 했는데 몇 개월 만에 300여 개 업체가 신청하여 지원한 사례를 보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이 그만큼 많다는 것으로 보이며 언제쯤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일상 및 저경제 회복이 이루어질지 쉽지 않게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규정이 신설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영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특히 폐업한 소상공인 같은 경우 폐업 시에도 사업 정리 비용이나 점포, 원상 복구 비용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기존의 정부 및 서울시 지원 사업은
계속 영업을 이어가는 피해 소상공인 위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영업 피해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각종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오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구 지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1차 추경 시 마련한 재원을 통하여 관내 폐업 소상공인이 약 1000여 개 업소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신설된 조항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이게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실효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질지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소상공인들은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창업 지원 못지않게 피부로 와닿는 출구 전략 역시 중요한 상황에서 폐업 지원금 지원 등 퇴로를 마련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창업에서 폐업에 이르기까지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자영업 시장 조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미약하나마 폐업 지원 장학금을 통해 안정적 사업 정리와 취업 및 재창업 등 제도약의 기회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하며 조속한 사업 시행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오덕수 은평구 의원과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부양 의무제를 폐지합니다.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확 낮췄는데요. 네, 약 2,3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구균진 기자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마땅한 소득 없이 혼자 살고 있는 A씨.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도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A씨의 자녀에게 부양 능력이 있다는 이유에선데 A씨가 아들과 연락이 끊긴 지는 오래입니다. 현행법상 직계혈족과 배우자 등은 서로 부양 의무가 있어 가족과 실제 왕래가 없더라도 이들이 일정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 수급자는 생계급여와 같은 정부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말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생활고로 숨진 이른바 방배동 모자 사건도 부양 의무제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내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에선 당장 다음 달부터 이 기준이 사라집니다. 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제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없애기로 한 겁니다. 기존 중위소득 45% 이하거나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일 경우 부양 가족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 의무자의 가구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을 땐 예전 기준이 계속 적용됩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다음 달부터 거주지의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작년 말에 저희가 이제 그 서초구 모자 사건이 있었고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저희의 이런 제도들이 타시도에도 이제 좀 이렇게 확산을 하고 해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좀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서울시가 먼저 시행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동안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2,300여 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TBS 구균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가 예산 15억 원을 들여 전통시장에 조성한 청년몰이 1년 만에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청년 창업자를 유치해 임대료 1년치를 지원했지만 점포 절반은 문을 닫은 만큼 실패를 한 건데요. 네, 중년몰로 변질된 청년몰. 더 이상 혈세 낭비가 없도록 우리 시민들 스스로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